이미노믹이 리니지와 왜 LI 계약을 맺었는가 살펴보려면 벡투 플랫폼 기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벡투는 세포치료제인데 마찬가지 세포치료제로 유명한 킴리아 같은 카티 세포치료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포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세포를 이식해서 치료하게 되는데 바로 이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알로제닉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세포치료제는 세포를 이식하는 겁니다. 이식은 살아있는 조직이나 장기를 생체로부터 떼어내어 같은 개체의 다른 부분 또는 다른 개체에 옮겨 붙이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세포를 떼어내서 다시 옮겨 붙여준다는 건데요. 옮겨 붙여줄 때 나의 세포를 다시 옮겨 붙여주느냐, 나의 세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세포를 옮겨 붙여주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옮겨받느냐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나한테 받는 거,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 2가지인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식은 나의 세포를 다시 나의 몸에 붙여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어털러기어스라고 하는데 어터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from self라는 것이죠. 나로부터 온 세포를 나한테 붙여준다는 개념의 이식입니다.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나 자신과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을 때 오토코릴레이션이라는 자기 상관관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떨 때 오토코릴레이션을 사용하느냐?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쉽게 말해 우리가 주가를 분석할 때 어제의 주가로 오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가로 내일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 혹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의 데이터로만 상관관계를 구해보는 겁니다. 이게 오토 코릴레이션입니다. 코스닥 지수와 HLB 주가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HLB 주가 하나만 가지고 날짜를 하루 땡겨서 상관관계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코릴레이션이라는 자기 상관은 시계열 자료에서 사용됩니다. 현재 상태와 과거의 상태와 미래 상태의 관련성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어제랑 오늘은 관련이 있을까? 오늘과 내일은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상관은 시점 간의 상관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내재하는 시점 간의 상관을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석을 하느냐? 현재 상태가 과거와 미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와서 오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의 방법 중 오톨러거스는 내 세포를 나한테 이식하는 자가 조직을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전자는 똑같겠죠. 내 세포니까요. 참고로 자가 조직을 이식해야 하는데 솔리드 올간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장기는 이식하기 힘들겠죠. 보통 장기는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심장도 하나, 간도 하나, 대부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 세포도 있습니다. T세포 이런 거죠. 카티 치료제는 나의 T세포를 꺼낸 뒤 칼을 붙여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똑같은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란성 쌍둥이죠.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신제니액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의 장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일란성 쌍둥이가 그리 흔치 않으니 이런 이식 방법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식 방법을 2가지 살펴봤는데 유전자가 전부 동일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유전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받게 됩니다. 알로제니액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바로 리니지의 벡투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장기 이식이 이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장기 이식을 받을 때 나의 세포를 활용하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힘들고 일란성 쌍둥이도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는 게 일반적이죠. 이미노믹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여기서 당연히 귀결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오프 더 쉘프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세포치료제라는 뜻은 곧 누구나 이식받을 수 있는 기성품 세포치료제라는 뜻입니다. 유전자가 달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첫머리엔 벡투가 알로제니액이라고 하는 순간 오프 더 쉘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유전자가 다른 사람의 세포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일단 만들어서 선반에 진열해 놓으면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킴리아와 다른 것입니다. 킴리아는 나의 세포를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3가지 이식 방법이었는데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받는 건데 사람이거든요. 같은 종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종이지만 유전자만 다른 건데 네 번째는 다른 종으로부터 이식을 받는 겁니다. 제노제닉이라고 하는데 원숭이, 돼지, 마우스 이런 다른 동물들로부터 이식받는 게 네 번째입니다. 왜 다른 종으로부터 이식까지 고려하느냐? 현재 이식할 장기가 부족해서 대안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성품의 뜻은 non-patient specific이라는 것이죠. 특정 환자에게 맞출 필요가 없이 모두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안 맞아서 못 쓰는 환자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시판되면 모든 환자가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전자가 달라서 못 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접근 가능한 시장이 클 것입니다. 환자라면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있죠. 그렇다면 이뮤노믹은 왜 벡2를 LI 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뒤에 설명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벡2는 암 백신 제품입니다. 이뮤노믹은 백신 회사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다르죠. 이뮤노믹이 사업하는 영역은 백신인데 바로 벡2도 암 백신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믹이 관심을 가지고 LI 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뮤노믹은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베팅해서 대박이 나기를 기대한 게 아니라 이뮤노믹의 본업과 일맥상통하는 플랫폼이 바로 벡2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계산된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뮤노믹의 ITI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벡2도 이뮨 리스폰스라는 면역 반응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피하식별 능력이 있는 듯합니다. 그냥 면역 반응이 촉진되면 정상세포도 공격하고 우리 몸을 해할 수 있는데요. 벡2는 정상적인 성인세포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촉진되지 않는데 암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항원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결과가 나올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없는데 암세포에만 많이 있는 항원에 대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정상세포를 건드리는 부작용은 작고 암세포만 타겟해서 효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HAB 그룹의 홈페이지의 장점 중 하나는 임상시험 결과 논문과 임상시험 NCT 넘버를 공유해준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과 회사의 홍보를 위한 것인데 충실히 그 역할을 다 해주는 홈페이지입니다. 임상시험 번호를 토대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가 보면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017년 12월 13일에 처음 포스팅 되었습니다. 대략 3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에 백신이라고 적혀 있죠. 특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암제라는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입니다. 치료제는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것이고 백신은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죠. 스폰서는 UK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영국의 암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상 단계는 임상 1상이고요. 이러한 사실은 리니지 홈페이지 파이프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벡2가 임상 1상 단계에 있습니다. 임상 1상은 목적이 세이프티입니다.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는가 보기 위한 것인데 서머리 요약에도 백신이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투여될 수 있을까 부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벡2의 구체적인 이름은 AST 벡2입니다. 그리고 역시 백신으로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아닌 백신인 거죠. 만약 백신이 시판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치료제는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제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야 사용될 수 있는데 병에 걸린 환자들이 백신을 맞고 줄어들게 되면 치료제는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출시된 치료제의 강력한 경쟁자는 새로운 신약 후보물질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인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벡2는 세포치료제입니다. 이식받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그중 같은 종이지만 유전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성품으로 특정 환자가 아닌 모든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더 크겠죠. 그리고 이뮤노믹의 벡2는 암 백신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는 백신 기업인 이뮤노믹의 사업 영역에 해당하며 본업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뮤노믹은 암 백신을 강화하기 위해 리니지와 LI 계약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제가 아닌 백신으로 암을 정복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